안녕하세요. 이제 1월이 되어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저도 연말정산을 했는데 올해 저랑 와이프랑 합쳐서 총 450만 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450만 원을 받게 되었는지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450만 원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인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450만 원이 됐냐면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감 징수액이 214만 9,690원입니다. 소득세가 그렇게 되고요. 지방소득세는 26만 4,920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은 약 235만 원 정도의 이렇게 세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와이프 세액공제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만 원의 소득세를 돌려받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19만 7천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그 연말정산에서 눈여겨볼 점은 여기서 이 연말정산 하니까 결정세액이 0원이 됐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납부했던 세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부 환급 총액을 보면요. 아까 제가 235만 원, 그 아내가 216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했고요. 이걸 합치니까 총 451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와 아내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더 소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 2명이 있는데 이 초등학생 자녀 2명은 제가 이제 소득공제를 받는 걸로 인적공제를 했고요. 저는 또 이제 세액공제 받는 걸로는 연금저축을 또 불입을 해서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했냐면요. 카드 공제를 통해서 소득 공제를 받았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그 카드를 각각 쓰지 않고 아내 카드로 몰아서 썼어요. 저도 이게 뭐 쓸 일 있으면 몰아서 써서 이 카드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요. 아내 역시 연금저축을 해서 세액 공제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연금저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나 연말정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언론에서 내용을 접하셨을 건데요.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이 연말정산의 필승카드는 IRP 연금저축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 연금저축은 굉장히 큰 효자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바뀐 점이 있었는데요.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내용을 보면요.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이 600만 원, IRP가 900만 원인데 연금저축을 600만 원 넣을 경우에는 IRP를 300만 원 넣어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은 16.5%를 환급을 받게 되고요. 5,500만 원을 초과하면은 13.2%의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급세액을 900만 원 납입 시 보면은 5,500만 원 이하는 148만 원을 돌려받게 되고 5,500만 원이 넘으면은 118만 8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네, 저는 이 118만 8천 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게 900만 원을 다 납입을 했어요. 600, 300 이렇게 납입했고요. 그러면은 연금저축은 한 달에 6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50만 원. IRP는 300만 원이기 때문에 25만 원씩 이렇게 매달 불입해서 900만 원을 채웠고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크냐? 그러면 제가 235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18만 원이 바로 이 연금저축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이렇게 본인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인적공제를 추가로 인위적으로 하기는 힘들죠. 가족을 뭐 데려올 수도 없고 뭐 갑자기 뭐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이제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의료비 같은 경우도 아파야지 이렇게 병원에 가서 더 환급받는 구조인데 이거는 본인 의지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도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금저축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금저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국가에서 13.2%의 수익을 무조건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무조건 13.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연금저축에서 좋은 ETF를 사서 투자를 하면은 높은 수익률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한 3년 반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30%가 넘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자금 마련하신 분은 연금저축으로 해서 ETF를 사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요. 특히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연금보험일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수익률도 낮기 때문에 연금보험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을 한쪽으로 몰아서 쓴다는 건데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조건은 연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30% 공제해주고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를 초과한다고 모두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요. 급여액별로 이렇게 좀 한도가 있습니다.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은 250, 1억 2천만 원 초과하면 200 이렇게 한도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생활비 있죠. 이 생활비 뭐 각종 학원비, 마트 장보기, 뭐 병원비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했냐면요. 아내의 체크카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제 연말정산 해보니까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아내 소득의 5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을 체크카드로 이제 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서 원청징수 영수증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330만 원을 공제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초과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어쨌든 330만 원을 공제를 받지만 어쨌든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각자 쓰면은 그 25%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각자 쓰지 마시고 요 한쪽으로 몰아줘서 이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서 이쪽에 이제 25%를 초과해서 카드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연금저축을 납입해라. 그래서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아라. 그래서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13.2% 5,500만 원 이상이면요 16.5% 5,500만 원 소득 이하면요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쓸 때 소득이 적은 쪽으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많이 써라. 그러면은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 각자 200만 원 이상씩 세금을 돌려받고 13만 원 월급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연말정산할 때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